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막.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북마크 연말 특집으로 아주 특별하게 꾸며봤는데요. 민성 씨, 네. 이 자리에 처음 앉아보는 거잖아요. 어색하네요. 진짜 여기가 이 단박톡과 다르게 진짜 뭐 화사하고 저희 트리 보세요. 트리. 돈도 많이 쓰고 진짜 오늘. 이거는 원래 없었어요. 왠지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괜히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뭔가 빛나서 내 미모가 더 빛난다는 느낌. 여기 진짜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 여기 너무 좋아 그냥.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냥 오늘. 여기서 계속 녹할 거야. 그러기에는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네. 나우북 코너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북한 전문 기자 27년 경력의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저도 저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이쪽의 옆모습이 살짝 어색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쪽 보여드릴까요? 왼쪽이 잘생겼는데.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선배님 그분은 제가 소개할게요. 알겠습니다. 아하. 이분은 정말 MC들과의 케미가 남다른 분이죠. 맞아요. 우아한 카리스마로 단박톡에 수차례 빛을 내주셨던 바로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한 자리에 계신 건 처음인데 두 분이 굉장히 절친하다고 들었는데 절친하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누가 이런 정보를 줬나요? 그냥 잘 아는 사이죠. 농담이고요. 워낙 또 북한 관련돼서 많은 또 특종 또 발표를 해주시고 이 분야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자님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 반갑고 북한 전문통인 건 맞지만 우리는 절친하지 않다. 손을 딱 그어버리셨어요, 네, 지금. 분명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를 나눠야 될 인물이 있어요. 이걸 인물이라고 해야 될지 친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인공지능 30세기 스피커 마크. 우리 마크 근데 오늘 연말 특집이라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먹도 부리고 진짜. 너 오늘 신경 좀 썼다 너. 제 개인 코디를 겸하고 있는 나우북 담당 PD님이 한 땀 한 땀 뜬 모자인데 제가 찰떡같이 소화를 했나 보네요. 그리고 민성 씨. 비주얼로나 지식으로나 제가 민성 씨보다 더 돋보여서 암소리. 나 진짜 참 어이가 암소리. 콧물 나는 거 봐요. 암소리. 아니 피디님 암소리. 제 거 없어요? 아니 사람을 챙겨야지 스피커를 챙기고 있어 진짜. 없다고 합니다. 암소소리 버달러브. 고독해. 아무튼 지난 2년간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북한의 이야기들을 전달해온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 이제는 100회를 넘었으니까 200회, 300회, 1000회 제 환갑 지나더라도 KTV 요 자리를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끝까지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크와 다르게 팔다리가 튼튼하게 붙어있는 저 김민성이 저희 여러분의 북마크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KTV 방송국 내 다양한 인물들 게다가 KTV 대빵까지 만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근데 뭐 사실 네? 직접 만나진 못했어요, 사실.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사실 컨셉은 직접 만나 뵙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촬영 직전에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방법을 찾아냈다 아닙니까? 네네. 얼른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아니, 좀 많이 보시던 분이 저기 아니, 잘생겼다, 김 PD. 또 방역 중요하죠. 소독 중요하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할 일이다. 편집하러 가셔야죠. 그렇죠. 누구죠? 아니, 저분은 저는 사실 실제로 저분을 뵌 적이 없어요. 항상 진짜로요? 브라운관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분을 직접 만나 뵀었어야 됐는데 제가. 아무도 없는데. 기장님.
동서남북이 다 있네. 질문도 제가 하고 답변도 제가 하고 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라 이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보셨죠? 오, 많이도 만났네. 신박하고 신기한 영상들. 같은 원택트 시대에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쩐지 사람이 없고 카메라만 있더라. 그러니까. 근데 살짝 편하게 일하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시네요. 역시. 아, 아닙니다. 저희 열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 그치. 여러분의 북마크 100회를 축하합니다. 자, 100회 아주 축하드리고요. 정책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이 2년을 끌어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분들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고 MC분들이 그걸 또 잘 유도하시는 게 100회까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배우신 분 다른 것 같아요, 역시. 1000회까지 하시면 선배들이 나이가 퇴직할 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한번 거기에 저도 얹혀서 저희와 함께하면 만회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1000회까지 하려면 계산해보면 한 20년? 20년까지 하시려고요? 좀 통일도 됐으면 좋겠고 북마크가 필요 없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200회, 300회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300회를 넘고 있지만 저도 감히 말하기 힘든 처음에 일단은 뭐 내년에 100회 때 살아남을 수 아. 20대의 시선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건 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뼈대를 주세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익명 보장한다고. 이게 편집 자체는 되게 트렌디하고 자막도 되게 잘 넣더라고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솔직히 저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해야 되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아, 내용이 어렵다. 너무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 좀 더 자극적으로 더 아이템을 재밌게 뭐 잘하면 되죠 뭐. 딴 거 있어요. 재미있게. 네, 소장님. 네. 많은 분들께서 북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자극적으로? 라는 단어까지 나온 상황인데 근데 나오고 MC니까 좀 각오가 그렇죠. 20대부터 지금 뭐 잘하셨나요? 최일구 앵커까지도 네. 재미있게 주문을 해서 제가 앞으로는 네. 좀 캐릭터를 바꿔보려고. 나우북의 웃음 주는 기자 이영종. 네? 나웃기종 줄여서 나웃기종. 이걸 좀 캐릭터로 밀까 합니다. 이걸 못 살리셨습니다. 이거를 네. 나우북의 웃음 주는 기자 이영종 나웃기종 네. 요렇게 좀 살려주셨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근데 아직 하나씩 내려놓는 단계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꼭 네. 영경사님 나웃기종 요렇게 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할 아까 예정이니까. 끊임없는 재미를 주문해 주신 20대 관계자분 네. 다시 한번 네.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나 웃기종은 그런 나약한 자세 안 됩니다. 네. 계속 밀고 갈까요? 아, 그럼요. 나 웃기종! 자, 연말 특집 여러분의 북마크에서는요, 2020년 올 한 해 그리고 지난 3년간 있었던 한반도의 정세를 쫙 짚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의 고착된 남북 관계를 타개할 방법은 뭔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KTV 식구들은 2020년 네. 올 한 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보여주세요. 자, 2020년 올 한 해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당신의 기분은 어땠나요? 맞아요. 저 올해는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남북 관련 소식은 사실 좋은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도 종전선언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다가올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임팩트가 컸어가지고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그쵸. 참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질만 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만 그동안 이렇게 왔던 것들이 하루 한순간에 확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봤고요. 그렇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근데 그건 이해해 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참 안타까웠어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들 한숨부터 쉬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역대급 바이러스 등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이 남북관계 단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맞죠? 그렇죠. 코로나가 뭐 우리 일상과 경제만 멈춰 세운 게 아니라요. 남북 관계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의 대북 제재에다가 뭐 셀프 제재라 그러죠. 스스로 또 갑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걸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해 갈 수 있는 이런 지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봐야죠. 네. 유롱 박사님, 네. 2018년 이후로 평화의 지대로 변하고 있던 이 DMZ에도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벽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2018년에 네. 그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선으로부터 면으로까지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출발점이 DMZ였었죠. 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또 오면서 남북한 간의 DMZ 중심으로 또 거기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여기가 더 얼어붙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이 남북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020년 3월 4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도 걱정하는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날인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습니다. 오, 왠지 모르게 민성이 들으라고 오늘따라 조금 더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제가 어떻게 민성 씨와 경쟁을 하겠어요? 저의 목표는 소소하게 여러분의 북마크 센터. 헤헤. 야, 안 돼. 야, 안 돼. 내 자리에. 어머! 진짜. 무슨 네 자리야? 내 자리지. 어머! 야, 마크야. 어머! 우리 누나 자리야. 뺏을 걸 뺏어야지. 진짜 저게.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우리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올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데요. 이 국방 전문가로서 박사님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뭐 국방 전문가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놀랐던 사건이죠. 근데 거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 바로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국방 전문가로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관계가 냉각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통신선이 여전히 여러 개가 살아 있는 거죠. 그런 통신선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주고받았다면 이러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매우 이례적이죠. 9월 22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25일 날 북한이 이제 통전부 명의의 전통문 이걸 통해서 미안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한 번의 그 미안함 그 표현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직접 워딩처럼 이렇게 나와요.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로 힘든 남녘의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네. 미안하다 이렇게 한 것 자체는 그나마 남북관계 악재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가 2020년 남북 관계를 돌아봤을 때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실망이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또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그런 남북 관계였는데 그게 또 극적으로 전환을 맞으면서 한반도의 봄날로 불리기도 했고 진짜 저는 통일되는 네. 줄 알았어요. 또 그랬던 만큼 지금 남북 관계 또 한 번의 봄날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KTV 식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는 평창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다르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죠. 우리나라 정황상, 상황상 그동안 그랬는데. 사실 저도 저걸 네. 꼽아요. 남북 정상 만났을 때가 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장면은 소름이 돋아요, 진짜. 제스처 하나하나, 두 정상 그런 제스처의 하나하나에 숨죽이면서 보고 그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선이고 그건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그런 가장 상징적인 장면. 저게 아주 극적인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연출이었죠. 네. 정말 이런 게 아마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보고 다리 산책회담 그거 가장 먼저 인상적이었고요. 손을 맞잡고 함께 거닐고 이런 장면들 저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여기 안에서도 정말 막 환호성을 막 질렀거든요. 헉, 저렇게까지 잡히는구나. 저런 행동들도 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 1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북한이 사실 저거를 허용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일이죠. 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했을 사건이죠. 백두산에 같이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행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평화롭게 그런 모습이? 세상에. 저는 정말 거기를 세 분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란히 쓸 수 있다는 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조차도 상상 못한 일이었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번개벌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신선했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기도 하고. 같이 다 같이 악수도 하고 겹스 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진짜 제일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KTV 선배님이자 국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네. 남북 좋았던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좀 문재인 정부의 3년을 되짚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성 씨가 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히로에락 그래프 보여주시죠. 그래프.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네.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잔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아요. 이 남북 파도가 관계 많았어. 훈풍을 언급할 때 일단 어게인 2018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밑바닥에서 보면은 이 에베레스트급 급경사를 잘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18년도 남북 관련 첫 번째 주요 사건들 함께 보시죠. KTV 원장님 네. 말씀처럼 남북 관계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한반도 장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잖아요. 네, 저도 뭐 성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과 후 전환점이 네. 됐다. 그걸 가장 저도 높은 점수를 주는 입장인데요. 지금 뭐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평양에서 정상회담, 3차 회담이 열리는 기간이
사실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에 저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런 이후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민들의 마음속에 아까 말씀하신 통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시 불씨가 그런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에서 이런 또 새로운 반전 또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살아났던 게 저 기간에 사실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파격적이고 최초였고 뭐 너무 많은 수식어들이 연달아 붙었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저는 뭐 일단 판문점 첫 정상회담의 경우에 저는 정상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뭐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렇죠. 나이예요. 나이로 보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많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때 표정 기억하시잖아요. 뭔가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런 것도 있군요. 이러면서 뭔가 골몰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뭐 첫 번째 회담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회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두 번째 정상회담이 4월에 첫 번째 회담 열리고 5월에 열렸는데 5월 달의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SOS를 쳤잖아요. 정말 갑툭 회담이었어요. 갑툭 회담. 그렇죠. 정말 단출하게 이거 뭐 회담 갑자기? 맞아 이럴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 두 번째 회담이 정말 희망적이었던 게 남북 정상이 어느 한쪽이 원하면 금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뭐 수시로 만난다 이런 건 너무 과장된 표현 같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이죠. 6월 10일, 2018년 6월 10일 세계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빛을 좀 발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중재자 역할, 뭐 운전자 역할 이런 것들 그건 뭐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는 했어요 하고 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뢰는 북미 관계 여러 가지 돌출 변수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고 그 부분을 북한은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제발 이어지길. 그로부터 석 달 뒤에 기세를 쭉 몰아서 9월 18일이었죠.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요. 이때 그야말로 또 역사적인 9.19 남북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성과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9.19 그 공동선언에 보면은 내용들이 이태껏 담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북한의 그 핵 개발이 했던 지역이 바로 영변 지역인 거죠. 영변 지역을 동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직접 그 공동 합의문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래프가 19년이 되면서 곡선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놀이기구도 딱 떨어지기 직전 가장 높은 곳이 불안한 건데 딱 그 현상이죠. 맞아요. 1,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총 15통이나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북미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세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높아졌거든요. 모든 게 좀 잘 풀리려나 싶었던 이때 야속하게도 그냥 그래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건만 먼저 보자면 일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지만 뭐 그 뒤에 이 하락세.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좀 회복을 해서 반전을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분위기를 급반전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바로 또 한 번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낳은 남북미 판문점 회동.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제 기억에 팍 하고 남는 거. 이 남북미 새 정상들이 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니라 정장에
넥타이를 딱 하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아니 박사님 네.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그 남북군사 합의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DMZ 지역을 정말 말 그대로 비무장화 시키자라고 네. 합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판문점 지역을 방문했던 미국의 대통령들은 주로 방탄복을 입고 전발을 네. 입고 그냥 양복이 아니었던 거죠. 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은 지금까지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좀 제대로 발휘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그래프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2020년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였죠. 맞아요. 네. 뭐 초반부에 얘기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이 상황,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갈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증시 그래프로 보면은 네, 증시. 이제 매수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국면. 개인적으로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4월에 봄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2021년 7월 도쿄올림픽이 뜨거운 여름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우리 국방 전문가 이호령 박사님께도 질문 안 드릴 수 없죠. 지금 뭐 봄, 여름 나왔네요. 네. 그죠? 가을과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FW. 그 내년 가을에는 뭐가 있냐면 9월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한 해예요. 그럼 그거 역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걸 바로 어디에서? 유엔에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12월이 되면 네. 우리가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 체결한 지 30년이 되는 해예요. 오, 30주년. 네. 여름 도쿄올림픽을 뜨겁게 달군다면 가을은 유엔, 그다음에 겨울은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30주년을 맞아서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2021년에 좀 희망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민성 씨, 네. 혹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바람, 희망. 저는요 여러분의 북마크 MC를 하면서 네. 이제 항상 생각하던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내년에는 여러분의 북마크에서 매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굿뉴스 기분 좋은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마크, 넌 어떠니? 저도 굿뉴스만 검색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좋은 멘트였어요. 여러분의 북마크 MC로 인정해드릴게요. 이은지. 인정.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물론 그동안 오랜 세월 분단돼 있던 우리 남과 북이 한순간에 하나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비록 울퉁불퉁하지만, 비록 맹탕과 온탕을 오가긴 하지만 남북관계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 결국 평화라는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고단했던 2020년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마음껏 희망을 가져봐도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는 여러분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인가요? 일단 코로나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사항.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진전된 그 상황부터 앞으로 더 진전시키자. 그 이전으로 후퇴하지는 맙시다. 제일 사실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되는 뉴스를 진짜 하루빨리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꼭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